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범야권 간의 가장 큰 연대가 생기는 건 아니냐라는 다소 이른 관측이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냐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두 전직 기관장이 각각 야권의 대선 주자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둘이 만났다. 이거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심상치 않은 만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빈소 어떤 분들이 왔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렸고 육성으로는 보실 것 같아요. 당연히 와야 될 자리라 그렇게서 왔고. 혹시 윤석열 총장님이랑은 그럼 어떻게 좀 대화를 나누셨어요? 소문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버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유족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정치는 오늘은 적절한 때가 아니잖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빈소, 부친 빈소 모습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굉장히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방문을 했고 가장 좀 돋보였던 게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윤석열 전 총장도 당연히 와야 할 자리다라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상을 찾았습니다. 두 분이 만난 게 제 기억으로는 윤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두 분이 원래 알았던 사이였는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만남인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난번에도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할 때 그 질문이 있었죠.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 근데 사실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서울대 선배죠. 서울대 선배긴 하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총장이 되고 감사원장을 예방했을 때 거기서 이제 차를 이제 대접받았던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또 둘 다 이제 사퇴를 하고 나서 정치 출마를 준비하고 있을 때도 사실상 이제 교류가 없었다가 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양쪽 다 이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처음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많은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던데 최재형 전 원장이 사퇴를 하고 9일 만이었죠. 9일 만에 이제 정치 선언을 했죠. 정치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다음에 다시 하루 만에 이제 아버님이 별세를 하셔서 결국은 불가피하게 뜻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빈소 정치를 통해서 정치 중앙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어제 이제 윤석열 전 총장뿐이 아니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많은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등등 많은 의원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빈소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만남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서 가는 길에 혹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한 배를 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요. 저 자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의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뭐였는지 들어보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실껏 하라.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육성이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밝히라는 아버님의 유언은 좀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저의 나갈 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 비대위의 전략가 출신 김병민 전 비대위원. 성경 말씀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아버지의 유언을 공개했는데 대한민국을 밝게 비춰라. 네. 대한민국을 밝혀라.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의 짠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하고 싶다. 예. 합치면 빛과 소금이에요? 네, 얼마 전에 그 소금 발언을 한번 꺼낸 적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장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외압에 순치된 감사원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마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과의 만남이었는데 네. 지금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두 정치 주자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양한 주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걱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두 사람이 만약 정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바깥에서 또 다른 영역들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정치를 몸을 담지는 않았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있었던 주요 인사들이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권 가도들이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변수죠.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바라봤을 때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윤 전 총장과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날 원자력 부분을 조금 더 서둘러서 메시지를 냈던 것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견제성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야권에 있는 많은 주자들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지를 신속하게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 장례 절차가 마치는 대로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아마 윤석열 전 총장과 서로 좋은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윤석열, 최재형 연대 설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뭐라고 밝혔는지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 뭐 당연히 와야 될 자리라 그렇게 해서 왔고 정치를 하시고 안 하시고와 관계없이 존경받는 감사원장님이었고 자꾸 하시는 그 어르신이 우리 또 6.25 때 나라를 지킨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자리를 왔습니다. 우리 저 최 원장님하고는 인사만 나눴고요. 뭐 거기 조문 오신 분들하고 일상적인 얘기 그냥 했습니다. 정치적 공감대를 좀 더 파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거는 너무 좀 많이 나간 추측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연대선은 아니다. 윤 전 총장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주 의원님, 일단은 빈소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두 주자 간에 연대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대권의 길목에서 플러스 되는 경쟁을 해야 될 사이잖아요. 어떻게 만나는지도 중요한데 일단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자연스러운 만남일 수도 있고 또 최 전 감사원장이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서먹서먹한 만남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서로 기본적으로 같은 법조인으로 과거에 똑같은 동병상련이 있었을 겁니다. 법사위에 나란히 앉아서 여당 의원들한테 공격을 당했던 어떤 그런 감정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조문 정치를 합니다만은 저 자리에는 사실은 상주는 굉장히 바쁩니다. 새로운 손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서로 이제 말하자면 처음으로서 이런 자리에서 두 분 다 전직으로서 첫 만남으로 서로 예우를 갖추고 오히려 이 순간은 뭐 한편으로는 밥상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차졌었는데 거기 가서 실제로 많은 분들과의 소통은 윤 전 총장이 하는 또 아마라도 김동연 전 부총리도 오셨다 그러고 뭐 여당은 윤호중 의원도 왔지만 대체로 보면 법조인 또는 야당 정치인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동연 전 부총리도 저 자리에 찾았습니다. 김동연 전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어떤 인연 있으셔서 오셨어요? 같이 국정을 오라면서 제가 늘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최 원장이셨습니다. 원장님 또 어른께서는 우리나라를 또 구하는 또 국의 영웅 중에 한 분이시고 하니까 당연히 뭐 제가 조문하러 왔고요. 네, 두 분 다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계시는데 혹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교감이라든지 뭐 얘기하셨나요? 뭐 특별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계제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빈소였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 만남 하나하나가 좀 의미가 있게 해석하는
보도도 많습니다.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대선 여러 번 취재하셨잖아요. 혹시 윤 전 총장이 앞서서 이 원전 수사를 언급했던 부분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굉장히 지금 겹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이게 견제일 수도 있고 공감대일 수도 있다라는 아까 흥미로운 분석했잖아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장군 양쪽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 대표를 만났을 때 함께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권 교체를 위한 경쟁자이자 협력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 없는 거죠. 경쟁자가 먼저죠. 경쟁을 한 이후에 누군가가 이제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가 탄생하면 그 다음부터 협력자 될 수 있는 거지만 일단 당분간은 경쟁자인 거죠. 그런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도 원전 수사를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원전 수사 과정에서 무수한 그 외압들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런 어떻게 보면 자의적 통치를 계속 가져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정치에 대한 본인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어쨌든 전문가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제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원전 감사를 통한 외압, 이 기능이 막았던 게 또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이죠. 어떻게 보면 최재형 전 원장 역시 탈원전 감사 과정 속에서 정치를 꿈꿨겠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양쪽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많은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을 어떤 대체제 관계다, 그러니까 보완제보다는 대체제 관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경쟁 구도 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만약에 지지율이 오른다면 그거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지지율이라는 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긴장관계, 경쟁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